자, 67쪽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는데, 이제 3.3부터는 물의 흡수와 이동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물의 이동 방식에는 확산, 삼투, 집단유가 있다. 확산, 삼투는 물 분자의 개별적인 운동이고, 집단유는 물이 덩어리째 집단으로 이동하는 거다. 따라서 확산에 의한 이동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집단유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단유는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콸콸 흘러가는 거고요. 확산과 삼투는 물 분자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동, 수송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수동이라는 건 뭐냐? 에너지 없이도 저절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저절로? 자유의 에너지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어떤 원리로? 열역학적 원리로,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페이지 넘어갔어요. 331 확산과 삼투. 확산, 디퓨전. 확산은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 물질이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움직임은 운동이죠. 운동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하는 에너지, 우리가 몸을 쓴다든가 뭐 휘젓는다든가, 다른 말로 ATP를 사용해서 뭘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에너지, 이게 뒤에 나오니까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에서 움직인다. 물의 확산 속도와 이동 방향은 온도, 압력, 용질, 흡착 표면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온도가 얼마나 높으냐, 온도가 높으면 잘 이동하겠죠. 압력이 세면 잘 이동할 거고,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면 덜 이동할 거고, 표면하고 접착력이 강하면 이동이 잘 안 될 것이고, 온도와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되며, 당이나 염류 같은 용질이 첨가되거나 점토처럼 물이 흡착하는 표면을 가진 기질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물이 확산된다.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간다 이거죠. 세포막처럼 물은 투과시키지만 용질은 투과시키지 않는 막을 반투성막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다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거죠. 삼투는 이 반투성막을 통하여 어느 한쪽으로 수분이 확산되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물이 확산되는 거예요. 반투성막을 통해서.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건더기는 통과하지 못하니까 국물만 확산되는 현상이에요. 투는 다른 말로 하면 물의 확산이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반투성막을 사이에 두고 순수한 물과 설탕 용액이 놓여 있다면, 순수한 물은 설탕 용액적으로 양쪽 수분이 화학 포텐셜이 같아질 때까지 확산에 들어간다. 화학 포텐셜이 같아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화학적인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산에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식물의 세포막은 반투성막으로 확산과 삼투가 일어난다. 반투성막이기 때문에. 특히 인지질 이중층에서는, 우리 세포 공부할 때 인지질 이중층 공부했습니다. 물의 확산 이동이 일어난다. 삼투 현상으로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바깥으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한다. 이걸 다른 말로 팽압. 세포벽에 미치는 거는 벽압. 생명체의 세포막은, 세포는 우리가 연력학에서 개를 나눕니다. 개. 2학년 1학기 농업생물화학책에 보면 개 나오죠. 개, 주위, 우주 나오죠. 개라는 거는 하나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의 바깥 부분을 주위라고 하죠. 주위. 개와 주위를 다 합쳐서 우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세포라고 합시다. 개라는 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세포를 하나의 개라고 한다면은 세포 바깥은 주위가 될 것이고, 세포와 주위를 다 합친 거는 우주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식물체에 세포라는 개가 있다면 얘는 고립된 개일까? 아니면 닫혀진 개일까? 아니면은 열린 개일까? 자, 고립계, 닫힌 개, 열린 개가 있어요. 고립계라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가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닫힌 개는 물질은 안 되고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주위하고. 열린 개는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고립계, 닫힌 개, 열린 개 중에 어떤 개다? 물질하고 에너지가 다 왔다 갔다 하죠. 열린 개예요. 생명체의 개는 열려 있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물질도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물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하죠. 그림 3-6에서 삼투 현상에 의한 물의 이동. 반투성막은 물은 투과시키지만 용질은 투과시키지 않는다. 물은 통과시키지만 설탕 덩어리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물은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확산하여 이동한다. 뒤에 설명하는 수분 포텐셜 개념에 따르면 삼투 포텐셜이 높은 것이 순수한 물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순수한 물이 한 컵이 있어요. 순수한 물이 한 컵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한 물이 한 컵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한 걸쭉한 게 있고, 여기는 순수한 물이 있어요. 자, 두 개를 한 그릇에다가 큰 데다가 쏟아 부었어요. 누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어떤 게 더 잘 이동할까요? 자, 순수한 물이 더 잘 이동하죠. 얘는 걸쭉하니까 컵에서 잘 안 빠져나오죠. 걸쭉한 밀가루 반죽은 이동을 잘 하지 않죠. 순수한 물이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순수한 물이 가장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잘 이동을 하니까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을 0으로 둬요. 그러면 얘는 0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겠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을 나타낼 때는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알아둡시다. 이런 표시를 써요. 이게 뭐냐? 헬라어에서 PS 발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 배울 때 공부할 때는 푸시라고 읽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C를 I로 읽잖아요. 푸사이라고 말해요. 우리 책에는 푸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교수님들이 영어책 관련된 책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짝대기 닦으면 돼요. 자, 집단류 보겠습니다. 압력 기울기에 따라 물 분자의 집단이 이동하는 것을 집단류라고 한다. 집단류는 어떤 힘이 외부로부터 작용하여 압력 기울기가 발생할 때 일어난다. 압력 기울기라는 말, 기운다는 말은 어떤 쪽은 높고 어떤 쪽은 낮다는 뜻이죠. 기울기가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이 뜻이죠. 물 분자 집단에 압력이 가해지면 물 분자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집단적으로 이동한다. 그 예가 바로 강물의 흐름이나 수도관을 통한 물의 이동이 바로 집단유이다. 식물의 세포막에도 이런 하수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아쿠아포린이라는 내재성 단백질에 의해서 선택된 그 수분 선택적인 채널을 통해 많지는 않지만 집단유에 의한 수분 이동이 일어난다. 그림 3-7을 보시면은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죠. 물 분자들이 세포 외부에서 세포 안쪽, 세포질이죠. 세포질 쪽으로 이중층을 뚫고 들어옵니다. 물 분자는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는 거니까 수소와 산소로 된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쉽게 통과하지는 못해요. 왜? 바깥쪽의 인지질층에서 이는 친수성이고 지질 쪽은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해요. 머리 쪽 동그란 거는 물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좋아한다 그래서 붙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질층에서는 물을 싫어하네. 그러니까 잘 스며들질 못해요. 스며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한두 개 이렇게 들어오고 옆에 물구멍이 있습니다. 아쿠아라는 뜻이 물이라는 뜻이죠. 라틴어에서 아쿠아 하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가면 아쿠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죠. 포린이라는 뜻,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물구멍이에요. 세포의 인지질층에서 완전히 안쪽으로 단백질층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 내재성 단백질이라 그랬다 그랬죠. 바깥으로만 이렇게 표면에만 있는 것을 표재성 단백질이라 그런다 그랬고, 이거는 내재성이죠. 여기에 이제 하수도처럼 구멍이 나 있어요. 또 이쪽으로 물이 한꺼번에 콸콸콸콸 집단유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집단유로 통해서 들어가는 물이 많을까요? 집단유가 아니고 이게 삼투나 확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이 많을까요? 처음에는 물구멍으로 아쿠아포린으로 들어가는 물이 많아요. 많지만은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왜? 이게 물구멍 숫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삼투나 이런 단순히 확산되는 이런 물은 처음에는 적지만 꾸준히 해요. 꾸준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선이 가면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차이죠. 그 다음에 계속 책을 보겠습니다. 줄기에서도 물관 내 수액의 장내 정수압 등 압력의 기울기가 원인이 되어 집단유가 일어난다.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정수압은 뭘까요? 정지한 물의 압력입니다. 물관 속에서 물이 우리 수돗물 나오듯이 콸콸콸콸 나오는 건 아니에요. 속도가 적당히 느려요. 가다가 서기도 정지해 있기도 하고, 정지할 때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에요. 그걸 정수압이라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집단유가 일어난다. 식물체에서 수분의 신속한 이동과 원거리 이동은 주로 집단유에서 의해서 일어나며, 집단유와 함께 각종 용질 분자가 동시에 이동한다. 그래서 확산과 삼투, 집단유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수동수송이다. 수동수송에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촉진 확산을 다른 말로 집단유라 그러고, 단순 확산을 확산과 삼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 수분 포텐셜의 이해.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물리학과 화학과를 한 학기를 다녀야 돼요. 70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한 학기를 다녀야 돼요. 그것도 기본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한 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아주 그냥 한 페이지다가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까지 거 69쪽에 수분은 확산과 집단유에 의해 토양에서 식물체를 거쳐 대기로 이동한다. 이러한 수분의 이동은 근본적으로 물의 화학 포텐셜, 즉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분 포텐셜의 개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일단 요거는 설명할게요. 포텐셜이 높다는 거. 자, 포텐셜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 자녀들 컴퓨터 게임 많이 하죠. 야, 나 포텐 터졌어, 포텐 터졌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포텐셜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포텐셜이 뭐냐? 잠재성이죠. 오늘 잠재 능력이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포텐셜 뒤에는 에너지란 말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란 뜻입니다. 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높고 잠열이 있는 거예요. 잠열이 큰 거예요. 비열도 크고. 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힘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잠재 에너지라 그러고,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 원리는 자연히 일어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수분 포텐셜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려면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이걸 공부하느냐? 우리 사람은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컵에다가 물을 따로 가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려면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일을 해요. 손이 물을 따라서 들어서 마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빨대를 꽂아 가지고 쭉쭉 입으로 빨아 먹어야 돼요. 자, 식물은 그러면은 컵에다가 물 따라 가지고 시원하네 그래서 마십니까? 빨대 꽂아서 물 마십니까? 식물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식물은 어떻게 물을 마시냐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마시는데 식물은 어떻게 마시냐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냐는 거죠. 무슨 현상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이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로 그걸 설명하는데, 그것도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옛날 얘기해 주듯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원리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리화학적 원리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페이지에다가 아주 그냥 멋지게 써놨어요. 환장하겠어요. 이걸 설명하라고 그러니. 제 나름대로 그냥 이해한 거를 정확하지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냐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도 설명을 매끄럽게 할 수 없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말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 일단 수분 포텐셜의 개념만 한번 보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첫 달랑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물질의 총 에너지, 내부 에너지입니다. 총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 함으로 정의된다. 이들 에너지는 부피나 질량이 없어 오로지 물질에 나타나는 작용 효과로만 관찰된다. 그리고 에너지의 절대량은 측정할 수 없고 단지 그 변화량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열의 변형과 에너지에 관한 과학인 열역학에서는 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기준으로 주의와 구분한다. 룸 포텐셜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는 자유에너지이다. 자유에너지는 계와 주의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의 척도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 온도와 기압 하에서 전환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변화량을 측정하게 되며 단위는 줄 또는 칼로리로 나타낸다. 어떤 물질 1g 분자량의 자유에너지를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물의 화학 포텐셜을 수분 포텐셜이라고 한다. 예,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식물은 컵으로도 못 마시고 빨대로도 못 마시는데 어떻게 물을 빨아들일까? 식물은 가만히 서 있는데 그게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자는 거죠. 어떤 나무는 키가 100m가 넘는데도 저 꼭대기 나무 이파리까지 물이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에너지가 작용하길래 가능하냐는 거죠. 운동 에너지입니까? 운동 에너지가 나무가 막 안에서 세포들이 막 운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현상 중에는, 자연 법칙 중에는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으로라고 해요.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자발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나무의 속으로 저절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뭐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걸 찾으면 돼요. 인간이 에너지에 대해서 일과 운동이라는 거, 이 일이라는 건 뭐 직장 나가서 근무하고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때 그걸 일이라고 합니다. 일과 운동에 대해서 인간이 눈을 뜬 게 과학적으로 그것도 눈을 뜬 게 언제부터냐면 뉴턴 때부터예요. 이때 에너지 역학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슝 날아가는 거, 대포를 꽝 쐈을 때 대포가 슝 날아가서 뭐가 쾅 부딪혀서 파괴가 막 이루어지고 파괴되고 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거기에 대한 이론을 세운 사람이 뉴턴이에요. 일과 운동 이런 것을 연구했고, 그다음에 위치, 뭐 물건을 위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중력에 의해서 뭔가 뚝 떨어졌을 때 그 파워가 힘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런 단계였단 말이죠. 그런 단계로 했을 때는 식물이 물을 자발적으로 흡수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첫 문장에 보시면은 물질의 총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옛날 역학적 에너지. 요즘에는 이제 양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수소라는 원자가 있다고 합시다. 수소라는 원자가 있으면 이 원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그 총 에너지. 이 에너지 속에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 원자 안에도 양성자가 막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전자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이 움직임의 위치에 따라서 궤도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 달라요. 이런 것처럼 위치가 있고 이게 움직임에 따른 움직임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자체적인 에너지 이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이 뭐냐? 바로 움직임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량만 가지고 얼마의 일을 했구나, 얼마 동안 이동했구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구나. 물리 현상으로 봤을 때는 역학적으로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위치 에너지는 비슷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절벽 위에 바위돌이 있습니다. 바위돌이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절벽 위에 있을 때 이 돌멩이가 떨어지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알 수 없어요. 떨어져 봐야 알아요. 얼마나 될까 할 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요.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 그러고 이 위치 에너지하고 비슷한 게 탄성 에너지예요. 탄성 에너지 뭐냐면은 활이 있어요. 활이 있으면은
살을 탁 당겨서 화살을 끼워가지고 당기겠죠. 이렇게 쭉 당긴 상태, 에너지가 있는 상태예요. 탁 놓으면 날아가겠죠. 운동이 이루어지겠죠. 용수철, 이걸 쭉 늘어뜨렸어요. 원래의 용수철 길이는 요만큼인데 이만큼 늘어뜨렸어요. 그럼 이걸 용수철을 탁 놓으면은 슉 하면서 이게 날아가겠죠. 운동이 일이 일어나겠죠. 에너지가 발생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포텐셜 에너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계를 나눠서 물질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리 이동하는 그 현상, 변화량, 이거를 한번 측정할 수 있는 뭔 방법이 없나, 자발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연구한 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먼저 연력학 법칙에 영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에너지의 평형에 관한 이론이에요.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 뜨거운 물질하고 차가운 걸 붙여 놓으면은 뜨거운 데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두 개가 온도가 같아져요. 평형해져요. 이게 영법칙이에요. 평형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연력학 1법칙은 예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라는 거는 변형이 될 수 있지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는 바뀌어도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 기름을 태워서 갔지만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엔진에서 막 움직여서 자동차 바퀴를 가서 바퀴를 굴리는 에너지로 모양이 다 바뀌어요. 이 에너지는 변하기는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 법칙이 에너지 흐름에 관한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질서가 있는 쪽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흐른다. 에너지는 무질서 쪽으로 흐른다.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 그러죠.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쪽으로 흐른다. 물질계는 가만히 두면은 무질서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람은 건물을 쌓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갖고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건물을 쌓는 것도 벽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 거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건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현상은, 자연 속에서는 누가 저절로 벽돌을 쌓지 않아요. 벽돌이 허물어지는 게 자연이에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평형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바닥까지 간 상태. 더 이상 뭉개질 수 없는 상태. 그때까지 내려가는 게 바로 무질서의 최종 단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3법칙은 있는데 이건 안 할게요. 아까 저 절대 온도랑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내려가는 자연현상, 에너지 모양은 변하지만은 양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이게 자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연력학에서는 계를 설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죠? 몇 번 들어야 돼요. 결국은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자연현상의 자발적 현상이에요. 자발적 현상은 평형을 이루는 현상이고 무질서해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자유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깁스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물론 깁스 이전에 찾아낸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깁스라는 사람이 이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고 공식을 또 만들어냈어요. 자유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앞에 델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다가 델타 엔트로피. 공식으로 하면은 이런 건데요. 뭐냐 하면은 자유에너지예요. 자유에너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 자발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예요. 이게. 이 에너지는 엔탈피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에다가 T는 온도예요. 온도니까 뺄 거예요. 일단 뺄게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는 무질서해지는 거죠. 엔탈피는 뭔가를 만들려는 쪽이고 엔트로피는 무질서해지는, 망가뜨리는 쪽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망가뜨렸단 말도 표현도 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거를 빼면은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포텐셜 에너지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다. 주로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했던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도 있지만은 이거는 일단 접어두고 전기 포텐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포텐셜도 있고 자기 포텐셜,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전기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벡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화학 포텐셜이에요. 왜? 물이 움직이는 이동 같은 거는 일종의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화학 포텐셜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많은 공식 과정과 이런 연력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이해하고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결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이 뭘까? 식물은 자발적으로 동물처럼 물을 마시고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어날까? 그건 바로 자연에 있는 자발적 현상이 식물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대한 자발적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 자유의 에너지다. 이런 자유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물하고 관련되는 것은 화학 에너지다. 화학 에너지를 물과 직접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수분 포텐셜이다.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에너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속 읽어 넘어갈게요. 중간 단락부터요. 수분 포텐셜은 토양, 식물, 대기로 이어지는 연속계에서 물의 화학 포텐셜을 서술하고 수분 이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1962년 슬레이티어와 테일러라는 두 사람이 에너지 단위로 표시되는 화학 포텐셜 대신에 물의 분몰 부피로 나누어 단위를 압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분 포텐셜을 값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위에 수분 포텐셜은 물 1g을 가지고 1g이 분자량이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포텐셜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물을 가지고는 우리가 물을 공부하는 거는 물의 이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물이 식물체 안쪽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할 때는 물 1g의 분자량을 가지고 자유에너지가 얼마냐 이거를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뭘 살펴보느냐? 어떤 부피가 일정 부피가 있다면은 이 부피에서 압력이 얼마나 세냐? 압력 두 개를 비교하자. 결론적으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차이만 알면은 물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식으로 나타낼 때는 부호는 부사이를 쓰자. 부사이하고 밑에다가 W를 쓰자. 이건 뭐냐? 워터 물이란 뜻입니다. 부피분해 물 부피분해 부피 V자가 물입니다. 요 밑 W는 물이고 물분해 미 요거는 이제 화학 포텐셜이에요. 물의 화학 포텐셜. 요거는 수분 포텐셜이고 요거는 물의 화학 포텐셜 빼기 물 화학 포텐셜인데 요거는 제로예요. 제로 상태. 요거는 다른 말로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이고 이거는 뭔가가 섞여 있는 물이겠죠. 어떤 용액이겠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순수한 물이 가장 포텐셜이 높다고 그랬어요. 가장 포텐셜이 높다고. 물이 잘 흘러가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잘 흘러요. 근데 용액에 뭔가 섞여 있는 거는 잘 흐르지 않아요. 뻑뻑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0으로 놓습니다. 0으로 놓으면은 뭔가가 섞여 있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값은 수분 포텐셜 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피는 생각하지 맙시다.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같은 부피내니까. 결론적으로 수분 포텐셜은 뭐냐? 순수한 물, 용액에 들어있는 물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에 따라 수분 포텐셜 사이 또는 사이라고 읽으면 한 조건에서 용액 중 물의 화학 포텐셜과 대기압하의 같은 온도에서 그냥 같은 조건에서 순수한 물의 화학 포텐셜과의 차이를 물의 부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여기 분몰 부피라는 거는 뭔 말인지 알죠? 물의 1몰 부피라는 거. 1몰이 몇 개를 1몰이라고 그러죠? 6.02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자, 계란 한 판이 몇 개예요? 30개. 연필 한 다스는
12개. 연필 한 다스가 왜 12개예요? 모르죠.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다스가 12개 된 거예요. 마늘 한 접은 몇 개예요? 100개예요. 이거 아시죠? 판, 다스, 접. 그러면 마늘 1몰은 마늘이라 하지 말고 수소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같은 말이에요. 1몰 하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분자가 1몰이 들어있는 그게 이제 18세제곱미터 통이 있어요. 그 통 안에 물 분자를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물 분자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부분몰 부피예요. 이해되셨어요? 마늘 1접 부피 그러면 마늘 한 접을 100개를 넣은 양의 부피를 마늘 한 접 부피라 그래요. 계란 한 판 부피 그러면 계란 30개가 있는 부피를 말하는 거고. 수소 1몰 부피 같으면 수소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는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주 쉽죠? 결론은 뭐냐? 수분 포텐셜은 그냥 순수한 물하고 용액 차이, 이 두 개 차이예요. 근데 얘가 순수한 물은 0이에요. 근데 용액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순수한 물이 잘 흐르는데 용액은 잘 안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답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밑에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어떤 물질의 화학 포텐셜은 상대적인 값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한 물질의 포텐셜과 표준 상태에서 같은 물질의 포텐셜의 차이로 나타낸다. 수분 포텐셜도 그 절대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량 에너지, 자유 에너지가 얼마냐 이걸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값을 매겨요. 그게 뭐냐? 일기압 등온 상태, 기준 상태에서 순수한 물의 수분 포텐셜을 순수한 물을 0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0으로 놓고 간주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른 용액들은 모두 마이너스가 된다. 기준이 가장 공부 잘하는 애가 0점이면 다른 애들은 다 마이너스죠. 공부 못하는 애들. 그 얘기예요. 자, 오른쪽 한 달락만 보고 마칠게요. 보통 화학 포텐셜은 에너지 단위인 몰당 줄로 표시되지만 줄, 뭐 칼로리 뭐 이런 걸로 표현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수분 포텐셜은 굳이 그런 걸 쓸 필요 없어요. 그래 압력이에요. 압력. 뭐 삼투압이니 수압이니 뭐 팽압이니 뭐 이런 식으로 압력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압력 단위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바, 메가파스칼 이런 걸 쓰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묽은 용액의 삼투압은 용매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반트 호프의 법칙을 기억하라. 이거는 삼투압은 몰 농도, 농도가 진할수록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은 강하게 작용한다 그 뜻이에요. 뭐 어떤 용매나 용질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균일하게 작용하는 1뉴턴의 힘이다.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에 해당된다. 그래서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은 0.1 메가파스칼이고 10의 6승 파스칼 10바다.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 가정용 수도관에 있는 수압이 대략 한 0.2 메가파스칼 정도 된다. 뒷페이지에 72쪽에 그림 3-9에 보면은 붓사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P는 0, 붓사이 S는 마이너스 0.23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차 타이어가 0.2 정도 된다 그랬어요. 기준이 0인데 0보다는 높다는 뜻이죠. 기준이 0이니까 0보다는 높다, 더 빵빵하게 넣는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0보다 밑에라는 뜻이고 다 이해는 잘 못하셨겠지만은 혼자 계실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식물은 컵이나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저렇게 흘러 들어갈까? 그건 바로 자유의 에너지 때문이다. 포텐셜 에너지 때문이다. 화학적으로 어떤 물과 어떤 물이 서로 작용을 했을 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이 자연 현상이 식물 속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바깥에 순수한 물이 있는데 식물체는 순수하지 않죠. 식물체의 세포는 안에 용매가 뭔가가 많이 섞여 있죠. 식물의 막은 삼투막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물이 수분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세포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죠.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이에요.